오늘은 확진자의 제2차 폭발적 발생 시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통일이 최선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8일 어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남아있다고 보고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제2차 파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폭발적 발생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에서의 폭발적 환자 발생 당시 중환자가 다수 발생하며 의료 인력과 장비 공백 등 중환자 치유 시스템이 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환자의 이송 결정 컨트롤 타워도 부재하여 정부는 정례 브리핑 때 확진자와 사망자 수만 발표할 뿐 중환자 치료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민간 학회와 의료 인력의 헌신에 의존하여 중환자실이 운영되었습니다. 중환자 치료야말로 사망자를 줄이는데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200명 넘는 사망자 발생으로 정부의 준비와 대응 부족 탓입니다. 지난 3월 19일에는 중환자의학회에서 중환자 의료인력 확보 및 이송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사망률 감소를 위한 중환자 진료 전략을 정부 측에 제안했지만 관련된 어느 정부 부처도 중환자 진료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곳이 없었답니다. 중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솔직히 이렇게 하면 환자를 살릴 수 없을 것 같아 참담하다는 것이 현장 의사들의 절규입니다.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말로 우려를 표명할 것이 아니라 중환자 수용 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 특히 우려되는 수도권 중환자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의료 현장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구의 집단 감염 시 경험한 혼선과 이태리 및 뉴욕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이 대부분 중환자 대책 미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준비와 대비책 마련은 아무리 철저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망자를 최대한 줄이고 의료체계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립 및 운용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2, 제3의 확진자 폭발에 대비한 중증도 분류를 확실하게 하여 적절한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적정 치료 및 격리, 관찰하는 방식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 역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그러하여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확진 즉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중증 환자와 고위험 환자는 상급 대학병원 및 상급 병원 수준의 지역 거점 병원, 중증도 환자는 지역 거점 병원 및 종합병원,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집중 관찰하고 필요시 적정 병원으로 즉각 이송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작업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가용 인공호흡기 9,000여 개 가운데 실상 약 2,000개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쓰고 있는 인공호흡기입니다. 이런 인공호흡기가 서류상의 숫자인지 아니면 실사를 거쳐서 바로 즉시 쓸 수 있는 인공호흡기인지 알아야 합니다. 호흡기 운용 인력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당장 서울에서 인공호흡기 수요가 급증할 경우 며칠간 어느 정도의 중환자 수용이 가능한지, 대형 병원별 환자 수용 능력은 파악했는지 등 치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에 의거하여 예상 확진자 대비 중환자 전망치를 밝히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메르스 당시 마련한 환자 중증도 분류 트리아지라고 하는데 이 환자 중증도 분류를 위한 전국적 전문가 네트워크, 그때는 학회들이 전격적 참여를 해서 가동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다시금
재가동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메르스 때 만들어진 체계를 참고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내 530여 개 이상의 전국 응급의료센터를 연결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현 중앙임상위원회를 확대하면 전국적으로 중증도 분류 작업이 이행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발생하는 것을 모른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및 입원 치료 중인 기저질환 환자들과 호흡기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검사를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나온 병원에 전체 환자들과 의료진들 대상 검사도 단계적으로 하여 폭발적 발생이 있기 이전에 고위험군을 찾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환자로의 이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의료 자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전국 코로나19 중환자용으로 가용한 중환자 병상,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 장비 및 호흡기 내과, 감염내과, 중환자 전문의 선생님들 수, 그리고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과외 선생님들 수, 응급의학 전문의 혹은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 인력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메르스 때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이 현장에서 이 작업을 전부 진두지휘하였으나 지금은 이 모든 일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겐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의료진들이 전국의 의료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도 분류가 적절히 되지 않아 의료 현장이 혼선을 겪고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하면 의료진의 능력만으로는 상황 극복이 힘들어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제2차 폭발적 발생 시 의료체계 붕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립이 최선책입니다.